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백은하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5월 13일 장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장 그리고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조금씩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제 0.67%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6% 상승을 하는 모습. 환율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1224원, 계속 이제 1200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금일은 조금 상승, 이제 사우디에서 감산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유가는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에서만 약간 코스피에서 매수세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실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에서는 지금 보시면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일 고용지표와 미중 무역의 대립, 다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가 되게 되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상승을 보이면서 양봉으로 조금 마감을 하는 모습. 아직까지는 큰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에 조금 힘도 실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거의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왜 코스피, 코스닥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그 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코스닥 자체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이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미국에서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와 이제 다르게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기술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를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침체,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상승의 추세가 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동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코스피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날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감을 한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지수는 상승을 한다. 즉,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승, 거래량이 없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변수에 조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증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지수의 상승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강도, 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고요. 일단 지금 지수는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변곡점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2000포인트 수준인데 과연 코스피는 이걸 뚫어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700포인트를 넘어서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욕심이다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태원 클럽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 시장에 대한 불안전,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굉장히 큰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발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확진자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 이태원, 이 클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조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요소이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확진자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조금 성소수자들의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일 거예요. 이제 감염자들도 괜히 이제 두려워서 이제 검사를 안 받는 상황들도 많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고등학생이 클럽을 갔더라고요. 고등학생 또한 클럽을 출입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등학생들도 쉽사리 그런 거를 내가 클럽에 갔다 말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확산에 대한 확진자의 여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자진 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슈퍼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슈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확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일단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지수는 당연히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을 이제 예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스페인 독감이 이제 첫 1차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잠잠해지는가 싶다가 다시 2차 확산 때 1차 확산세보다 거의 3배 가까운 확산세를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큰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는 이 코로나 질병에서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와 이제 중국의 대립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대립 요소인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트럼프가 조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국민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국으로 지금 핑계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7월 이제 미중 무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증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1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너희 중국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관세를 때려도 너희는 아무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여기 뉴스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상원 의원이 이제 중국 코로나19 책임법을 추진하겠다, 즉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고 중국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지금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대거 사들이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화가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국 대선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걸 정치적인 공약으로 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시 유도리 있게 가느냐, 딱 이 두 가지 포지션이 되겠는데, 일단 트럼프도 굉장히 신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본인에게도 득표를 올릴 수 있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국을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도 지금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선을 떨어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립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이 부분도 당연히 리스크에 자중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즉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2개나 벌써 있는 겁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뉴스, 이제 세 번째 뉴스인데요. 고용지표입니다. 외환위기 이래의 최악의 고용지표입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는 실업자 수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면 이제 2분기에는 이제 경제 재가동이 약간 되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확산세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경기 재개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업자는 뭐 그때 당시에 실직을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다면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제 고용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용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즉 내가 회사에 실직을 하고 이제 경제가 셧다운해서 재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하던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냐? 없다는 것이에요. 고용지표가 떨어지게 된다면. 즉 실직을 했는데 고용지표가 개선이 안 되면 실업률은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경제를 우종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버는 게 있어야 소비도 할 거 아닙니까? 즉 이렇게 되면 경기의 악순환이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경기의 회복은 점점 늦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세, 그 부분 동향을 좀 주시해야겠고, 자, 미국과 중국 그 대립 구도가 어떻게 될지.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제스처 모션은 안 취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좀 보셔야겠고, 이제 고용 지표가 문제입니다. 실업률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고용 지표가 이제 완화가 안 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악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직면에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연준과 우리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풀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즉 아직 지금 경제 실질적인 경제 지표와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경제 지표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굉장히 버블이 심하다,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20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에선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거는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요즘 들어 한 달 동안 보수적인 입장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고점에 다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방을 갈 수 있는 대비를 하셔야겠고,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보수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지금 안전한 종목들로만 이제 좀 구성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이 세 가지는 한 달 동안 조금씩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 확산세에 조금 동향을 보시면서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겠고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리딩들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